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분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명신에 이어 전기 상용차를 본격 생산합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채우면서 분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익산시의 완공 축산단지 내년 완전 매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3일 국회에 넘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치권과 함께 기재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 아동권리 정책 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시민 20여 명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아동 친화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산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선제 검사를 시작하고 이틀 동안 외국인 근로자 1,600여 명 가운데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생활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노동자 1,630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통해 이틀 만에 1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군산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후 첫날 3명, 이튿날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군산에서는 3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가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것은 군산시가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제검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 수는 당분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87명이 나왔으며 이는 지금까지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던 지난달 76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전파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입니다. 국내 발생 2,114명, 해외 유입 38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는 23만 80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13명으로 누적 2,191명이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2,152명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이 발생한 가운데 군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15명, 군산 9명, 익산 4명 등입니다. 군산에서는 태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일상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201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시민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예약률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91.8%입니다. 대상자 12,460명 가운데 38,998명이 백신 접종 예약을 마친 겁니다. 한편 익산 시민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명신에 이어 전기 상용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를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채워가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3km를 달리는 1톤급 전기 트럭. 현대와 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고 모델보다 크고 편리한 이동과 최대 835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서민형 화물차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에서 생산할 전기 트럭입니다. 판매가는 포터나 봉고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한 3,700여만 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새만금 산업단지 109에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올해 전기 트럭 2,000여 대와 전기버스 150여 대, 2023년까지 2만 5천여 대로 생산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전기버스 5천여 대 이런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갖췄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군산에서 30만 연 30만 대 내지 5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 승용차나 전기 SUV까지를 포함해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건립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올해 상반기 83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30여 명을 채용하고 3년 후 최대 257명까지 고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구매한 차량 세대와 첫 출시된 트럭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증했는데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산업이 희망을 만들고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의 중심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미래 대한민국 성장, 3대 성장 동력을 우리 미래차로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 중견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어떻게 보면은 가름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신에 이어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 에디슨 모터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인구가 4년 3개월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도민 2,500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 감소세가 이어져 오다 2분기에는 142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순유입이 증가한 건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도내 인구는 2001년 200만 명이 무너지고 난 후 지난 3월에는 179만 7,450명까지 줄어들어 180만 명대가 붕괴됐습니다. 군산항 항로 진입 해역에 대한 준설 공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농어촌 공사는 200억 원을 들여 항로 진입부 130헥타르 해역에서 준설 공사를 추진하고 준설토 177만 세제곱미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309의 매립토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올해 안에 업체 선정에 이어 매립 공구의 가토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준설 공사는 수심 10.5m를 목표로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장항 준설 공사는 지난해 1월 산업단지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가 부분 개관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부분 개관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당 10명씩 제한돼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지난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된 근대 역사 건축물입니다. 다만 홀로그램 체험존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완공축산단지를 내년에 전량 매입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3일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게 되는데 지금까지 매입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치권과 함께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축사가 사라진 곳에는 나무숲이 조성됐습니다. 새만금 수질오염을 막고 도심권 악취 발생을 없애기 위해 환경 개선이 이뤄진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률은 지금까지 85%, 올해까지 2천억 원 가까이 투입됐고 전체 60만 제곱미터에서 남은 축사는 14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은 현업축사 10여 곳을 매입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인 매입률 80%를 넘긴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 138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2차례 심사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지금 소통이 좀 되고 있어요. 또 열심히 최대한 지금 가고 있어요. 다음 달 3일이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기재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기재부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정치권과 함께 기재부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남아있는 현업축사가 사육두수를 늘리게 되면 축사 매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9 넘었거든 올해 작업이. 3차 심의가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거든요. 왕궁 현업축사를 없애자며 매입 작업이 진행된 지 10년째. 내년 전량 매입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비 반영이 물꼬를 틀지 아니면 목표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될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돼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호원대를 포함해 원광보건대와 군장대, 군산간호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일반대학은 48억 원, 전문대학은 37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과 관련해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보면 정량평가 45점 만점에 44.273을 획득해 상위 그룹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성평가 51점 만점에 39.85를 획득하는 데 그치면서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산대는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 학습 역량 지원, 진로 상담 등 정성평가 분야에서 얻은 점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원광대 로스쿨이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광대 로스쿨은 올해 826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3명이 도내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역인재 의무 선발 할당량인 12명보다 적은 8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선발은 현재 권고 사안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군산시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정부 2차 추경 예산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반영됨에 따라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소속된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지난 6월 13일 이전부터 종사한 이후 지난 13일 기준일까지 근무 형태가 유지돼야 자격이 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찾아가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은 전체 대상자의 4.2%입니다. 특히 자체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시민의 상당수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9개 요양병원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재난지원금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익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1회 아동권리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시민 20여 명과 각계 아동사회복지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사전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아동 친화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들을 결정했고 또 현장에 참석한 아동과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통합전수교육관, 아동을 포함한 시민 20여 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제1회 아동권리 정책 토론회는 아이들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익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동권리 정책 토론회는 사전에 아동과 시민 40명이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를 실시해 아동 친화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들을 결정했습니다. 정책 의제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등 6개 분야로 현장에 참석한 아동과 시민들이 다양한 키워드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놀거리하고 그리고 또 환경보호하고 또 재미있는 학교 것도 3개 더 제안을 했어요. 그 환경보호는 예를 들어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의회와 익산시는 제안된 의제를 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함께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에 아동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아동의회를 통해서 시 행정과 의회에 제안이 되면 우리 아동들이 가장 편안한 도시는 모두에게 편안한 도시고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런 첫 시발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친구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익산.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아동이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이용객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개장 이후 39일 동안 81,75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1,718명보다 34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운영 기간이 6일 더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면서 이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동국사에서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입장도 엇갈리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전을 둘러싸고 동국사 측과 갈등을 빚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벌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하구뚝 앞에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던 선박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4분쯤 금강 하구뚝 앞 해상에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던 2.88톤급 선박 A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2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음식점 500곳을 선정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석과 직계 가족석, 예약석 등 3가지 유형의 표식을 만들어 음식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선정된 안심식당과 모범식당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같은 표식이 지원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던 전주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한승진 전주 시의원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한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의 민생탕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회의와 행사 때 일회용품 내지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청사 내에 일회용 컵과 배달 용기를 반입할 수 없고 플라스틱 병 사용도 금지됩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내일 푸른 학교 박수자 학습자가 2021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자 씨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이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란 주제로 열린 시화전에서 전국 10,000명이 넘는 참가자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작품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우수상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세계 문화의 날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익산시가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다국어 코로나19 예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베트남어와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안내문을 번역해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 지역민 만남 자제와 타 지역 방문 후 진단검사 받기, 여름 휴가는 지역에서 보내기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번역해 결혼 이주 여성 자조 모임 단톡방과 밴드, 페이스북 SNS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아 오는 12월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있는 단체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중복사업이나 종교 전파,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2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군산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주간이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정서와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왕국면 4개 단체와 기업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일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2시 새만금 드림홀에서 마술과 개그를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스토리텔링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